안녕하세요. 판교 김부장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교촌 F&B가 이번 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최초로 코스피에 직상장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청약은 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확실히 공모주 청약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물량은 얼마 받을 수는 없지만 상장 초기에 확실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공모주 열풍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을 했는데 제가 목요일, 금요일 장중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종목이 왜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교촌 F&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촌 F&B가 목요일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프랜차이즈 업체 최초로 직상장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교촌 F&B는 교촌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교촌치킨을 참 좋아하는데 현재 치킨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킨업계의 빅3가 교촌과 BHC, BBQ인데요. 이번에 교촌이 상장을 하면서 향후에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뒤따라서 상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교촌 F&B에 대해서 보시면 교촌 마크에서도 붙어있듯이 설립일은 1991년에 되었고요. 프랜차이즈를 하는 회사로 대표적으로 교촌치킨의 가맹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생산 공장이나 물류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관련 회사 3곳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앞으로의 식품 가공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198개입니다. 상장일은 이번 11월 12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3,8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총의 경우 상장하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7,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교촌 F&B가 상장을 하려고 이번 달에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달 초인 11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진행을 했고 공모가가 12,3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희망 공모 가격 밴드가 1,600원에서 12,300원이었는데 역시나 최대 가격인 12,3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는 시총이 약 3천억 정도 되는데 PER이 12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 나서 비싸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식품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면 그냥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되었는데 청약 경쟁률이 1318대 1이 나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는데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낮지만 코스피 기준으로만 본다면 코스피 사상 역대 최고 경쟁률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적다는 점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464만 주 정도 되는데 전체 발행 주식의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촌 F&B의 경우 최대 주주 물량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최대 주주 1명이 70%가 넘는 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사주 조합의 물량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상장 직후 유통 가능한 물량은 공모 수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주가를 움직이기가 편해서 세력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요. 역시나 교촌 F&B의 경우도 상장 직후 대놓고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목요일에 상장을 했으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거래가 되었는데요. 올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종목들처럼 첫날 따상을 갈지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SK바이오팜의 경우 따상을 하고 연속으로 계속 상한가를 갔었고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 따상을 하고 다음날 상한가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히트의 경우 첫날 바로 따상을 갔지만 따상을 하자마자 바로 물량을 넘겨버렸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높았던 공모주들이
따상을 하고 조금씩 패턴이 짧아지면서 물량을 넘기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기존과 다르게 외부에서 세력이 들어오면서 원래는 이제 공모주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통 초반부터 가격을 올려놓고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한 번에 공모 물량을 넘기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하락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교촌의 경우에는 일단 시작부터 불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보통 상장일의 공모가의 최대 2배 가격으로 시초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가 시작이 되고 바로 상한가를 가면 따상이 되는데요. 교촌의 경우 공모가가 12,300원에서 2배 가격인 24,600원이 최대 시초 가격인데, 2배를 못 가고 23,850원으로 시초가가 결정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높았지만 앞서 빅히트 때 당했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게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하락이 나오면서 공모 물량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몇 분 후에 이 물량들을 다 받으면서 급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초반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락으로 인해 쏟아진 물량과 이 물량들을 한 번에 받으면서 올려버렸는데, 아마 시초에 하락 시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운 좋게 단타로 수익을 얻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려놓고 유지를 하면서 남은 물량들도 다 흡수를 했습니다. 장중에 올려놓고 상한가를 가지 않으면서 오후에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 장중에 단타를 목적으로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상한가를 못 가고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중간 단타 물량까지 다 흡수를 하고 결국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장일의 거래량이 거의 3천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이 세력이 완전히 노리고 상장일에 나오는 물량을 거의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한가는 다음날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상장 다음날을 보시면 전날과 시초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날도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타이밍이었었는데, 시초에 하락이 나오면서 전날 남은 물량들을 마저 나왔고 이거를 다시 올려놓으면서 상승을 시켰는데, 사실은 이 상승 시점부터 세력들은 전날 물량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날과 같이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단타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거의 이때 넘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일과 시초 패턴이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장일에는 살짝 하락시켜 놓고 실망 매물들이 나왔을 때 한 번에 물량을 먹으면서 급등을 시켰는데요. 기울기가 거의 90도로 일자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똑같이 시초에 하락을 시켜놓고 이제 꼬시면서 올라가는 거였는데, 기울기가 좀 완만하고 중간중간 움직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상장일에는 시초에 떨어진 물량들을 한 번에 먹으면서 올려놓은 것이고, 다음날에는 전날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물량을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후 가격을 유지하면서 남은 물량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전날과 비슷한 흐름으로 마지막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혹시나 상한가 기대를 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초부터 물량을 계속 넘기면서 유지를 했던 거고요. 결국 장 막판에 더 이상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 대놓고 작정을 하고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일에 거래량이 2,900만 주가 나왔고 금요일에도 거의 2,900만 주가 나왔는데, 결국 상장일에 들어갔던 세력들이 다음날 다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데요. 일단 상장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 다음 주에도 다른 세력들이 장난질을 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당분간은 적정 가격이 될 때까지 하락 흐름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신규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일단 지켜보시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상장한 교촌 F&B를 살펴봤는데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식품 사업들을 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국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현재 해외 6개국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데 해외에서의 확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앞으로의 성장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요소로 보자면 아무래도 치킨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조류 독감 이슈가 민감하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임직원의 개인 일탈이나 가맹점들의 돌발 이슈들이 앞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교촌의 상장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상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청약에 대한 관심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